감염병 전문가와 보건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자신의 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인력난으로 빵과 고기 등 필수식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매장 선반이 텅텅 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늘 15일부터는 각 가정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3월 제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늘어납니다. 한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는 감염병 전문가와 보건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을 접종했다면 위기를 잘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전염성과 변이하는 경향, 백신 미접종자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를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며 전례 없이 높은 전염성을 가진 오미크론은 결국 모두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3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기록한 이전 최고치 104만여 명보다 약 30만 명 더 많았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사상 최다 수준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사례가 오르내리면서 지역사회 내 충분한 보호를 얻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할 약도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될 것이고 이 지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이 감염된다고 해도 치료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을 접종한 이들도 결국엔 오미크론에 노출될 것이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감염될 것이지만 입원이나 사망률이 적다는 점에서 다들 위기를 잘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우드콕 식품의약국 국장 대행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을 계획할 때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자신의 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감염 사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지난 7일부터 10일 전국의 성인 1,0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8%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인들 가운데 감염된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응답자의 11%만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의 지인이 감염됐다고 답한 것으로 2년에 걸친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 이래 매달 같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감염됐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에 비해 증상이 경미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걸려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나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CNN 방송은 최근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약한 만큼 차라리 감염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이득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 보건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역시 증상이 가볍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증 환자에게서도 고열이나 몸살, 목 아픔, 눈 충혈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심신쇠약도 한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노스웨스턴대 의대의 로버트 머피 글로벌 보건연구소장은 현재 돌보고 있는 환자는 65세 이상인데 부스터샷까지 맞았고 기저질환도 없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후각, 미각 상실 등 후유증도 있습니다. 감염자의 80%는 1개월 이내에 능력을 되찾지만 20%는 이 증상이 6개월 이상 이어지고 극심한 피로와 숨이 차는 증상, 고열과 어지러움, 집중력, 기억력 저하 등도 흔한 후유증입니다. 일부러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어린이에게 질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54% 수준이고 5세에서 11세 가운데서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어린이가 23%뿐입니다. CNN은 이 밖에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부러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 한 번이라도 좋은 생각이었던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사재기 등으로 식료품점 매장 선반이 텅텅 비었던 사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인력난으로 빵과 고기 등 필수 식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CNN 방송은 어제 미국 전역의 식료품점 선반이 깨끗이 비워졌다며 식료품점이 우유와 빵, 고기, 통조림, 스프 등을 다시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트레이더조, 자이언트푸드, 퍼블릭스 등 주요 식료품점의 진열대가 텅 비워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언론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식품 유통망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농장과 식품 가공업체, 트럭 등 배송업체, 식료품점 근로자를 감염시키면서 공급 차질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전미식료품협회는 회원업체 상당수가 평상시 직원의 50% 미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난을 호소했습니다. 푸드업계를 대변하는 소비자 브랜드협회의 제프 프리먼 최고 경영자는 27개 식품업체 경영진과 회의한 결과 지난 2주간의 결근 직원이 2020년 전체 숫자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전문 매체 슈퍼마켓 그루의 필 램퍼트 에디터는 노동력 부족이 식품 산업의 모든 분야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2년간 이어지면서 저임금 식품 산업 인력의 유출을 가속했고 트럭 운전기사 등 공급망 인력난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마비되면서 공급난을 더 가속화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식료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는 15일부터는 각 가정의 코로나19 자가진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사는 1인당 매달 최대 8차례 자가진단 비용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각 가정의 코로나19 자가진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오는 15일부터 가정용 검사 키트 구매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1인당 매달 최대 8차례 검사 비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기적인 코로나 자가진단의 장벽을 낮춰 코로나 확산을 늦추고 검사 비용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는 방역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용이 저렴한 전국적인 검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코로나 뒷북 대응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설에서 자가 진단키트 5억 개를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양대 보험사 단체는 정부 대책을 따르겠다면서도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 보험사들의 준비 기간도 짧은 만큼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자가 진단키트 수요가 대폭 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키트는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미크론 사례를 검출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가정에서 널리 사용하는 자가 진단키트인 에보트 비낙스나우의 제품에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를 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흔적도 발견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보다 민감도는 낮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양이 많고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잡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3일에서 4일 샌프란시스코 실험장에서 731명을 대상으로 코 분비물을 채취하고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비낙스나온은 PCR 검사를 통해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의 65%를 감지했지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95%를 발견했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98%, 무증상자는 90%가 검출됐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다이앤 하블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자가 진단 검사가 여전히 대부분 오미크론 사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키트는 실제 설계된 대로 작동했고 오미크론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한 번 이상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거짓 정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와 자가 검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등의 소문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전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거짓 정보들이 백신과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의 심각성 등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등에 관한 거짓 정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전에 유포된 백신 관련 거짓 정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거짓 정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들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거짓 정보는 PCR 검사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확진자 수는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합한 것이다. PCR 검사는 검사로 가장한 백신이다. 신속 자가검사는 결과가 미리 결정돼 있다. 신속 자가검사는 여러 가지 액체에도 양성이 나와 믿을 수 없다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극우 웹사이트 게이트웨이 펀딧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PCR 검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는 거짓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또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수주간 자가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먹는 물이나 주스에도 양성으로 나오는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자가 검사 키트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일부 액체에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용법을 지켜서 검사하면 결과는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의 투표권 제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투표권 확대 법안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클라크 애틀랜타대와 모어하우스대의 센터 컨소시엄에서의 연설에서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영혼을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굳건히 함께 서서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1월 6일을 민주주의 종말이 아니라 민주주의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자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유권자 억압을 막기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투표권 확대를 위해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현재로선 이를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 법안 처리 방안이 필리버스터 규칙을 없애는 것을 뜻하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 마틴 루터 킹의 날을 투표권 법안 통과나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명문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담합 행위를 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예일대와 MIT, 브라운, 코넬 등 16개 대학이 피소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듀크대 등 5개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은 모교를 포함해 예일, 매사추세츠 공대, 시카고대 등 16개 대학을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에 제소했습니다. 피소된 대학은 이들 3곳 외에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등 대부분 568 프레지던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2003년 가정 형편에 따라 학자금 보조를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26개 대학으로 사립대학 재정 보조 신청서를 토대로 같은 공식의 가정 분담금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사정 시엔 지원자의 학비 부담 능력을 배제한다는 게 공식 정책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대학이 이런 공식 정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 결탁하고 입학 사정 시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에 가중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원자의 가정 형편을 계량하는 공식을 공유하고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고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학자금 보조가 필요 없는 부유층 출신 학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길버트 변호사는 17만 명 이상의 재정 지원 수혜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울 계획이라며 집단 소송으로 확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제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확 늘어납니다. 어제 한국국회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에는 2곳, 9만 명인 지역엔 3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등의 4곳, 필라델피아 출장소 지역의 2곳 등 총 6곳까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 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이나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적십자사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혈액 부족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헌혈 캠페인 등이 중단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중요 혈액형 공급은 하루치가 안 되고 때로는 병원 혈액 수요의 4분의 1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만약 국가 전체의 혈액 공급이 곧 안정되지 않는다면 일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혈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헌혈자는 24% 감소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혈액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종료됐던 비상사태가 7개월 만에 다시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공립교, 데이케어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연말 연시 동안 공립교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지난해 12월 19일 1000명당 12명에서 1월 2일에는 1000명당 58.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학생 감염자는 12월 1000명당 7.8명이던 것이 1월 2일에는 24.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현재 공립교 2697곳 중 721곳이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프랑스와 르고 총리는 어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게 보건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은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중환자실 입원자의 50%를 차지한다고 르고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접종자들을 향한 접종자들의 분노가 느껴진다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병원 의료진의 부담을 지우고 대다수 퀘벡주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르고 총리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보건세를 거둘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꽤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저소득 가정에 월 $30까지 인터넷 비용 할인을 제공하는 연방정부 저렴한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3,000가 기준입니다.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 월 $30 인터넷 비용 지원 외에도 데스크탑과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구입할 때 최대 $100까지 일회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홈페이지 acpbenefit.org에서 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